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2월 12일 새벽 2시입니다. 2월 12일 역사적인 날입니다. 2.12 총선이 1985년에 있었습니다. 1985년 2.12 총선으로 그때 전두환 정부의 정치 스케줄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그 총선을 통해서 국민들이 급조된 신민당을 제1야당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김영삼 씨가 주도한 2.12 총선은 일대 혁명적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 뒤부터 민주화가 대세가 되고 드디어 2년 뒤 1987년 6월 29일 6.29 선언이 나옵니다. 6.29 선언은 전두환 대통령과 노태우 대통령 후보가 합작을 한 것인데, 그때 야당에서 또 국민들이 바랐던 것을 전부 다 받아버렸습니다. 직선제는 물론이고 김대중 사면, 그리고 언론 자유 보장, 지방자치 선거 허용 등등 획기적인 선언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군부 정권과 국민들의 대치관계가 평화적으로 해소되면서 대한민국은 피를 흘리지 않고 선거를 통해서 정권 교체를 하는 위대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게 2.12 총선의 결과였습니다. 1985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준석 지금 국민의힘 전 대표가 1985년생일 겁니다. 1985년. 그런데 이준석 지금 당대표가 다시 국민의힘에 생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제2의 이준석 돌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준석계의 약진으로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줄 세우기 위해서 벗어나가지고 갑자기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이준석계가 어떻게 보면은 이 윤석열 대통령이 망친 전당대회 분위기를 살려내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당내 경선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당 선관위가 이를 허용하면서 재기발랄하고 유머 감각이 넘치는 그 은행으로 지금 언론을 누비고 있습니다. 전당대회 분위기 잡기의 어떻게 보면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미는 전하람 변호사, 이분도 30대입니다. 변호사는 컷오프를 통과해가지고 당대표 지금 본선 후보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가 후원하는 김용태 전 최고위원, 허은하 의원은 최고위원 본선에 올라갔습니다. 역시 그와 가까운 이기인 씨, 경기도 의원인데 이분은 또 청년 최고위원 본선 후보가 되었습니다. 이에 반해 윤석열 대통령 측근으로 여겨지던 이들은 상당수 컷오프를 당해가지고 탈락했습니다. 이 이준석계가 우선 뉴스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이준석, 천하람, 김용태, 허은하 씨는 언어 감각이 뛰어나고 순발력도 좋습니다. 또 이들이 하는 말과 글은 기자들에 의하여 자주 기사화됩니다. 정치인으로서는 이보다 더한 강점이 없습니다. 또 이준석계가 정당 민주화라는 개혁 프레임을 장악했습니다. 천하람 당대표 후보는 대통령 공천 불개입과 공천 자격 고사 의무화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대통령 공천 불개입과 공천 자격 고사 의무화, 이 두 개만 시행이 되면은 그 정당은 한국 역사상 최초로 민주주의를 당내 공천에서 실천하는 정당이 됩니다. 아주 핵심을 잡았습니다. 공천을 누가 위에서 시키는 게 아니라 당내에서 자율적으로, 그리고 특히 당원들의 의사에 맞춰 가지고 공천이 이루어지면은 그 당이 진정한 민주정당이 되고, 그렇게 한 정당이 국민들이 마음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걸 딱 집었습니다. 핵심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준석계가
정당 민주화라는 프레임을 선점했다 이겁니다. 이들은 나이도 젊고 전력도 괜찮고 용모에서도 거부감이 적습니다. 이 안철수 김기현 싸움에서는 정책 대결이 실종되었는데 이준석계의 등장으로 정책 대결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토론이 근사해진다는 이야기죠. 세 번째,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과 비서실의 집중 견제를 받아 위축된 틈을 타고 이준석계가 윤석열 김기현의 각을 세우니까 정당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그래서 대통령의 노골적 개입에 불만이 많은 당원들의 마음을 잡았습니다. 네 번째, 전당대회판이 윤석열 대 이준석 구도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60대 윤석열, 30대 이준석 대결 구도, 이거 괜찮은 구도입니다. 이게 바로 살아있는 정당의 모습이죠. 이걸 꼭 나쁘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뭐 대통령에 도전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죠. 공정한 게임이 가장 감동을 줍니다. 우리가 스포츠를 보면서 쾌감을 느끼는 게 뭡니까? 깨끗하게 질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은 경기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죠. 그동안에 국민들이 짜증났던 게 멀리 있어가지고 그냥 뭐 심판 정도 역할을 했으면 좋을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플레이어가 돼가지고 관중석에 있지 않고 그라운드로 뛰어 들어가 보니까 이 뭐 완전히 막 전당대회판이 이상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준석계가 등장하면서 공정한 게임의 희망을 지금 만들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준석계의 약진으로 전당대회가 생동하니까 결국은 국민의 힘을 살리고 있는 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살리는 게 될 겁니다. 이 공정한 게임이라는 게 이렇게 설득력이 강합니다. 정치판에서 가장 힘센 이미지는 젊은 개혁파입니다. 이준석 젊은 개혁파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부류는 셋인데 외부에서 온 사람, 바보, 그리고 젊은이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일본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여섯 번째, 이제 8살의 이준석을 사가지 없다고 욕하는 늙은 보수들은 그가 민주당에 가지 않고 국민의힘에 남아있다는 점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처럼 머리 회전이 빠르고 뉴스 감각이 좋은 젊은 정치인이 지금 민주당 소속으로서 윤석열과 국민의힘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 들었다 놨다 할 겁니다. 2019년 홍콩 민주화 시위 때 이준석이 한국 정치인으로는 유일하게 참여했다는 사실, 그리고 황당무계한 부정선거 음모론과 가장 열심히 싸웠다는 사실은 잊어먹고 너 나이가 몇이야? 왜 인사성이 없니라고 시비를 거는 늙은 보수들처럼 표를 갉아먹는 집단도 달리 없을 겁니다. 아니, 이준석 하나 포용하지 못하는 보수가 어떻게 정권을 유지하고 선거에 이기기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아니, 아버지 뻘 되는 사람이 아들하고 지금 맞짱 뜨면 어떻게 됩니까? 다소 재기발랄하고 버르장머리가 없더라도 정치 신동 아닙니까? 정치 신동이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도록 뒤에서 응원하고 또 충고도 해주고 이렇게 해야지. 60대 70대 되는 사람이 30대 이준석 보고 너 나이가 몇이야? 인사성 왜 없어? 왜 사가지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이게 어른이 뭐가 됩니까 이거? 제발 그렇게 하지 맙시다. 이준석을 밀어줘야 합니다. 아니, 이준석만큼 좌파와 잘 싸운 사람이 있었습니까? 일곱 번째,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안철수 의원을 지칭해가지고 국정의 적이라고 하니까 자칭 보수 세력 중에는 안철수의 과거 발언을 들추어내가지고 욕을 하면서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문재인의 부하로서 보수 세력의 실을 말리려 들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통령으로 뽑아준 것은
대의를 위하여 과거를 불문에 붙이자는 결단이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2021년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반문 단일화 기치를 내걸어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세훈 후보가 압도적으로 당선되는 길을 열었고, 이것이 그 1년 뒤의 윤석열 당선으로 이어진 점을 감안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의 적 발언은 사실에도 부합하지 않는 일종의 배은망덕입니다. 8번째, 이준석 전 대표가 이중 징계의 수모를 당하면서도 탈당하지 않고 기도 꺾이지 않고 버텨낸 점은 높게 평가되어야 할 것이고, 이는 큰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브랜드처럼 된 정당 민주화의 신념이 매우 단단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한국 정치판에서 자신만의 전략과 비전과 야망을 갖춘 거의 유일한 정치인이라는 점이 좀 쓸쓸합니다. 더 많아야죠. 이준석 같은 사람이 더 많아야 한국 정치가 바뀌고, 그게 결국은 자유통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